최강 시사.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살펴볼 이슈는 어떤 거죠? 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최근에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이것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참사이기도 하지만 과연 책임자들이 어떻게 처벌되었는지는 사실 잊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거죠?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해경 지휘부가 이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갑론을박 그다음 유가족들의 염원 이런 게 있어서 2019년에 이제 검찰 특수단이 별도로 출범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해경 지휘부만 한해서 얘기하면 11명 정도가 기소가 됐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9명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났고요. 2명도 핵심적인 그 범죄 기소 사실인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가 아니라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직권남용 정도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지금까지 이제 수사를 해오고 기소까지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다시 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구조 신고를 받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정확하게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선체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퇴선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으면 해경이 예, 네.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네. 뭐 예를 들면 다 모든 분들을 살릴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었을 예, 거다.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관해서 경찰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해경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소 범위는 다 그 당시 해양경찰청 청장부터 시작해서 차장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뭐 목포 서장까지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뭐 여기에 관해서 본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뭐 잘 몰랐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하여튼 유가족 분들의 많은 분을 샀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가 나서 유가족 분들이나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재난안전 관련 사회운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좀 가슴에 대못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그러면 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구조돼서 근데 상해를 당하신 분도 있으니까 네. 과실치사죄도 있고 과실치상죄도 있는 건데요. 네. 결국은 이제 예견할 수 있었던 주의 의무를 위반했냐,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나 뭐 상해에 이르게 되었느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제 그게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 근데 거기에 관해서 물론 이제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도 좀 존중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그 사실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그 시각에 그렇게 투입되었으면 어느 정도 가능했겠느냐라던가 왜 그때 더 열심히 잘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럴까요? 무능하면 아픈 어떤 결과는 나오지만 본인들은 형사 무죄가 되는 이런 공교로운 상황이랄까요? 이번 판례가 지시하는 바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초동 수사가 너무 미흡해서 뭔가 기소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걸 확보하기가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처음에 뭔가 기소 같은 초반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초반에 이제 그 관련해서는 뭐 유가족 분들이나 뭐 사회운동 단체나 뭐 진실의 힘 같은 그런 과거사 관련 정리한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이제 해경에서 적극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뭔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는 건 분명해 보여서 뭐 통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음에 사실관계 파악이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겠지만 전화상으로만 뭐 교신을 한다든가 다양한 그 통신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이제 구조 활동을 벌였던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법원에서는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123 그 함이 이제 가까이 갔는데 더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거나 선체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구명보트 보고 나온 분들만 이제 구조 활동하는 소극적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 판결문 뭐 지방법원 판결입니다만 이거를 김 전 정장에게만 거는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과도하고 다른 해경 지도부도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뒤에 나온 판결에서는 그 책임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어서 그럼 둘이 안 맞는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결국 이 현장에서 이제 구조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진 사람은 123 정장 한 명밖에 없는 겁니까? 네, 해경 기준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허위 공문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포 해양경찰서 서장이나 삼천 구함 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행유예지만 어쨌든 유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힘든 게 지금 뭐 수백 명이 죽은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윗선들은 잘 몰랐다거나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사실은 무죄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또 뭐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불행히도 일어난다면 앞으로도 뭔가 윗선들은 몰랐다는 쪽으로 하면은 책임을 계속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많은 분들이 든단 말이죠. 되게 아픈 지적이기도 하고 뭐 근대 형법 체계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윗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형 참사, 최근에 저희가 또 이제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뭔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찰, 그리고 공무원 윗선에 대한 처벌, 이 판결에도 앞으로 좀 영향을 이렇게 끼치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 통해서 윗선의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뭐 법률가마다 입장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당시 서울청장까지는 조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경찰청장까지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윗선은 늘 이제 책임을 지지 않고 아래 현장선만 책임을 지니까 네. 재난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뭐 중대재해시민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 법 체계도 좀 손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실제로 뭔가 윗선이 제대로 좀 처벌받은 이런 사례 같은 것이 혹시 있다면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아니면 네. 성수대교 사건, 그다음에 예전에 그 백남기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네. 서울 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나 아니면 그 직사를 실제로 그 뭐랄까 적극적인 행위를 했던 것이고, 사실 이제 구조 행위 과정에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견 의무나 책임이 좀 적다고 본 부분이 좀 세월호와 좀 달랐다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태원 참사가 그 중간 어디쯤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주체자 없는 행사라는 얘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 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상 예견 의무가 있지 않았겠느냐,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이 형사 책임까지 갈 문제냐 아니면 내부 징계, 행정적 징계로 마무리될 문제냐라는 부분이 좀 갈리는데, 아마 이제 유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석해야 하는 건 근데 전보 조치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과연 도리에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네. 뭔가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랑 네.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무능해서 사고가 난 거랑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 관련 이제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이 부실 대응 의혹 관련된 사실이 새로 하나 나왔죠. 네, 그 최근에 뭐 KBS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던 건데, 뭐 일단 서울 10번 이상 뭐 관련돼 가지고
할로윈 행사와 관련해서 뭐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 뭐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해운대 불꽃 축제에서의 경험들을 진술했다라는 보도를 이제 KBS에서 했는데 서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 이상 받은 것은 아니다. 뭐 정도의 이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할로윈 문제가 행사가 이제 그 인파가 폭주할 거기 때문에 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애시당초. 그런 점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새로 밝혀지면서 이게 간부 화상회의 내용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재판 과정이나 향후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 근데 기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 기소를 사실 되게 좀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기소 여부도 좀 궁금하고, 기소가 된다면은 일단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건 아니냐, 책임자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면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좀 보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청장이 원래 이 부분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사전에. 그러니까 당일날 서울청으로 자치경찰이니까 서울청장이 최고 책임을 지고 그 관련된 이제 간부가 원래 그 당직을 서가지고 이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최고 관련된 책임자는 서울청장이니까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사안이 어느 정도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사전에 인지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글쎄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윤익은 경찰청장까지 기소하는 것은 다로 법리적으로 무리라 하더라도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까지 계속 검찰에서 쥐고 있는 부분은 사실 저로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법리적으로 서울청장이 뭔가 이건 몰랐다, 뭐 대처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치더라도 뭔가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래도 상식적으로 서울시의 이런 교통과 어떤 이런 재난과 이런 걸 책임지는 그런 뭐 공무원 윗선이나 경찰 윗선들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말 말단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고 옷을 벗거나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뭔가 이게 좀 구조적으로 뭔가 윗선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나 이런 법적 판단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시행령 통해서 규정된 범위가 좀 좁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넓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같은 경우도 지금 주최자 없는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개정 논의가 지금 행안위를 통과했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후속 입법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기에서는 오히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뭐 기업에 무리가 준다고 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역으로 제동을 걸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폭우 당시에 오송 참사 같은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제대로 기소하고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좀 책임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체장들도 재난 관련 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가장 윗선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솔선수범해서 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강로 스쿨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출근 정도.